탈덕 수용소의 이메일, 이름, 주소는 물론이고 계좌 정보까지 모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장원영이 속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사는 연예인들 허위롱으로 유명한 탈덕 수용소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는 이제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민사소송으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신상을 알 수 있을 만한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신상이 딱 특정될 만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탈덕 수용소에 대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이 구글 관할 법원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쉽이 2023년 5월 22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피고가 없는 일방적인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 소송입니다. 일방적으로 법원에 어떠한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이라서 빨리 끝나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청서에 있는 이제 관 변호사님을 선임한 스타쉽에서 이 신청서를 2023년 5월 22일 날 제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청서고 그 밑에 첨부된 서류가 3개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진술서 같은 거예요. 심세란 스타쉽 이사랑 장경석 한국 변호사가 진술서를 첨부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5월 24일 보시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 베스 이 분이 이제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한마디로 구글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구글 유한 회사에 대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디스커버리 과정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래 적는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은 한국 법 제도하에는 없는 과정인데 소송 전 단계에서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모색적으로 찾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소송 전에 미리 모두 가진 증거들, 잠재적인 증거들을 다 공개하고 시작하니까 소송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판사가 왜 여기서 이 신청을 허가하였는지 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떡하니 한글로 탈덕 수용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익명의 유튜버인 탈덕 수용소가 스타쉽 소속 연예인들 장원영 같은 가수나 탤런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 제작을 통해서 퍼뜨렸고 이런 동영상들이 스타쉽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민법 제750조랑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언급합니다. 한국에서도 민사소송이 현재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탈덕 수용소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 외국 소송에 대한 관할 부분이어서 생략하겠고요.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어떠한 법령,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결정을 내린다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글과 스타쉽 사이에 증거 개시 결정, 디스커버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8월 25일 스타쉽 측에서 일종의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여기서 탈덕 수용소 개인정보에 관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구글이 증거 게시에 의해서 스타쉽에 제공한 정보인 이름, 한국의 주소,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탈덕 수용소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구글페이 계정 정보에 따른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스타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소송을 위해서는
피고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핸드폰 번호나 계좌 정보, 이를 뒷받침하는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쉽 측은 생년월일 계좌 정보를 얻기를 바라여서 이 수정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 스타쉽 측 미국 변호사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시면 탈덕 수용소의 개인정보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측에서 공개한 탈덕 수용소에 관한 개인정보들인데요. 심지어 주소 정보들도 그대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이니 그래도 같은 주소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이 결국 스타쉽에 구글의 계좌 정보를 주고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 하에서 계좌 명의인이 동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이고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으니 탈덕 수용소의 정체가 밝혀져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신청부터 결과까지 3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민사소송 또한 올해 1월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탈덕 수용소 측 박 씨는 항소하였지만 형사로 고소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민사 손해배상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어떻게 스타쉽이 구글에게 유튜브 계정 자료들을 요구했는지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하다니 미국은 진짜로 사법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 의뢰인분들이 자기 사연이 기가 막히다면서 유튜브에 올려달라거나 반대로 유튜브에 허위로 올라간 자신에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송을 익명 상대방에게 제기하고 그 후에 미국에 얼마든지 구글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작년부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마구 유포하는 유튜버들, 사칭하는 유튜버들은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산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